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IELTS 대표 강사 리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하반기 적중 문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출을 많이 제가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선물과도 같죠. 적중.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제가 여러분께 적중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 최근에 핫한 토픽을 좀 모아왔는데요. 바로 라이팅 태스크 2의 이 건강과 관련된 토픽이에요. 헬스거든요. 근데 이 헬스가 여러분 또 들어보시면 납득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또 건강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플레저와 헬스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healthy pleasure? 이런 단어도. 그쵸? 그런 compound words까지 생겨난 마당에 이 토픽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목차를 가지고 먼저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실제 어떤 건강과 관련된 토픽이도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2, 에세이, 최신 기출 문제를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답변이죠.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우리 학생과 관련해서 나왔던 토픽,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많이 보았던 토픽이고요. 태스크 2 에세이의 올인원 학습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예요. 여기는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 라이팅 말고 어떤 과목과 또 연결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패러프레이징해서 거의 그대로 에세이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오늘 볼 강의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라이팅 FAQ에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을 하나 또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신 기출이고요. Many people argue that restaurants should be required to disclose the nutritional information of the dishes they serve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오, 딱 들었을 때 일단 신선하다라는 게 딱 눈에 띄어요. 왜 그래요? 레스토랑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스토랑트들이 disclose, 이제 열람,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밝혀야 된대요. 근데 지금 레스토랑들은 안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와 관련해서 이런 영양학적인 정보를 모든 디시마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슈퍼마켓이라든지 쇼핑몰에 가면 음식 같은 거 포장되어 있는 걸 사면 다 그런 기준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 음식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햄버거 하나를 먹더라도 다 써 있는 거죠. 포장지에. 혹은요, 감자탕, 순대국밥 먹는데 옆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가격표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냐. 물론 당연히 장점도 있고요. 혹은 반대 측면인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자, 그래서 릭스팁의 만점은 레스토랑들이 음식들의 영양학적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토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에세이들은 현재 트렌디하게 신문에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토론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쓴다. IELTS만큼 이렇게 실제 트렌드를 잘 컨벤셔널하게 반영하는 시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 마찬가지로 2분에서 3분 정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잘하면 잘할수록 좀 더 글이 잘 써진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저랑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건강상 이점입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금전보다 사실 건강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자, promote health consciousness. 저는 되게 health conscious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의식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죠. 영양학 정보들이 지방이 얼마나 많고, 그다음 탄수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미네랄이 많고,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은 adequate nourishment, 즉 이러한 영양소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양과 관련된 걸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자주 봤을 때 dietary habits, 즉
식습관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더 better,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맨날 보는데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보면서 먹으면 의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when balance the amounts of carbohydrates.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탄수화물, 그리고 프로틴, 단백질, 마찬가지로 fat 다 들어가실 거죠. 다 빼고 싶어 하는 거죠. 지방, 그리고 minerals, 그리고 vitamin. 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5대 영양소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더 밸런스 있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단백질이 없고 거의 지방이 많잖아요.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러면 영양 성분표에 보면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알 수 있으니까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아, 먹으면 좀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써봤어요. 바디 하나, 100단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지티브한 사이드를 일으킬 수 있다. Promote health conscious, 즉 건강에 대한 의식을 자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etter dietary habits, 조금 더 좋은 식습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밖에서 밥을 많이 사 드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포인트도 넣었어요. Potentially reducing the symptom of chronic disease나 health issue. 즉 여러분들이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600만 정도가 diabetes, 그런 질환이나 아니면 질환을 가질 수 있는 당뇨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또한 포함해서 600만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비만인 경우도 많고요. high cholesterol, 이런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분들 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뭐 염분, 소디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sugary food, 뭐 이런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는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도넛 이런 거 뭐 그냥 아예 설탕 덩어리죠. 그래서 그런 걸 먹는 분들은 바로 나온 그런 식품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고 최대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prevention, 예방하는 예방적 측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여기에 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스토랑들이 low calorie items를 at the beginning이나 at the end of the menu에 딱 놓게 되거나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메뉴에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놓게 되면 customers들이 probably choose a food with fewer calories to obtain adequate nourishment.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 응용할 부분이거든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well balanced amounts of carbohydrates, protein, fat, mineral, and vitamin 등등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요. 또한 resulting in culinary, culinary innovation, 즉 culinary는 요리라는 뜻인데 조금 더 서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culinary innovation은 요리학적인 그런 진보라든지 혁신, 그리고 diversification, 즉 다양성 또한 보장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100단어에서 써주시면 훨씬 좋겠다. 오늘 알아둬야 될 문구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요. 이번에는 재정적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이제 재정적 단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식당을 경험해 보시거나 식당에서 일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어때요? 성분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뉴를 하나씩 개발할 때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넛 가게에서 뭐 도넛을 파는 분이거나 아니면 붕어빵 하나 파는데 거기에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넣어야 된다면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즉 시간하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차라리 개발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측면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소규모 레스토랑 같은 경우들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staff members 혹은
이런 영양사 같은 경우도 고용을 해야겠죠. 대기업이라도 뭐 dietitians라든지. 그러면은 그대로 financial burden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작은 small restaurant 오너들은요. 변동비라든지 아니면 고정비 같은 것들이 회계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사 유지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메뉴 나오기도 사실 힘들겠죠. 대기업도 물론 힘들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써볼 표현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nutritional information이 shared 이렇게 널리 shared 되어지게 되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각각의 디쉬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돈 그리고 노력들이 이렇게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measuring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람수 하나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할 수 있겠죠. Also, more staff members들은 더 많이 뭘 해줘야 돼요? 고용이 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For this job. 그래서 이러한 점,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in this respect, nutritional disclosure 이런 열람은요, can be financial burden, 즉 재정적 부담이 크게 우리의 이제 짐으로 올라오게 될 수 있어요. 가뜩이나 뭐 가게세 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면 요식업자들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operational, 운영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렇게 그냥 조그만 도너츠 아니면 조그만한 반찬 하나까지 수치를 잰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뭐를 발생시킨다? inaccuracies. 오히려 부정확함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이제 backfire, 어떤 후폭풍, 안 좋은 이제 negative side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오류들이 많잖아요. 에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0단어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바디 1과 바디 2가 최소 100단어 이상을 쓰려고 우리 시온스쿨 랩 IELTS 학생들은 좀 연습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알겠죠? 자, 저랑 같이 이제 이 부분에서 캠브리지 16, 그쵸? 제가 또 나왔던 그 토픽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테스트 3의 파트 3, 25에서 30번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좀 발췌해왔거든요. 갑자기 라이팅 하다가 왜 뜬금포야, 리스닝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 애덤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토의할 때 학생들하고 If you put the low calorie items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the menu, people will probably go for the food with fewer calories라고 했죠.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상 ingredients하고 이런 measuring food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좀 더 fewer calorie food를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뭐 논문이나 아티클을 보면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발췌하듯이 써서 패러프레이징을 살짝씩만 했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제 결과물보다는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듯 IELTS는 리스닝이 또 라이팅에서 머리 좋게 순발력 있게 응용될 수 있는 구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 꼭 보시고요. 저라고 뭐 또 이런 거 찾는 거 쉬웠겠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걸려 들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이 친구들이 장점을 얘기하는지 혹은 단점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들리기도 하고 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라이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보이겠죠. 그러면 총 올인원 모든 IELTS의 4섹션이 조금씩 밸런스 있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캠 16, 제가 촬영한 리스닝 문제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거기 또 제가 이 옷을 입고 아마 나올 확률이 아주 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번에는 Writing FAQ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토픽들이 나오냐고 우리 초보자 분들이나 실제로 좀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여쭙고 계세요. 그래서 만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요거는 꼭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꼭 나와요. 100% 토픽. Education, 교육, 그리고 technology.
거의 50%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 이 두 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빈출률도 얘네들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좋게 society, 사회나 transport, 교통 저번에 태스크에서 또 했었죠. airline인데 low cost. health 오늘 나왔네요, 여러분. 그죠? 네, 오늘 나온 토픽이고요. 그리고 advertising, 광고, media, economy, 경제, crime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crime and law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한데요. 순서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특히 나는 법과 관련하거나 범죄 쪽이 약하다 하신 분들은 범죄와 관련된 몇 개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culture, 문화, 그리고 government, 정부의 해결책 측면 관련된 토픽 많이 나오고 employment, 어떤 취직이나 직업과 관련된 표현도 이렇게 100%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더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워하는 토픽들이 몇 개 있는지 본인이 이제 동그라미나 기록을 해서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체크하고 반복 학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원스쿨 랩에서 만들었던 위클리 문제집에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팅 자료라든지 스피킹 자료도 많으니까 많이 보시고요. 캠브리지도 이런 단어들이 리딩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강의한 것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적중 아마도 이거 토픽이 나왔다고 하는 학생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특히 컴퓨터 시험에서. 저는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헬스 토픽이었고 여러분도 예스 토픽을 통해서 너무 하이 칼로리 푸드를 드시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안에서 지켜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시원스쿨 랩의 학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엄청나게 더 좋고 재미있는 강의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킴 강사였습니다.